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9월 30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을 통해서 10월 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참 격변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변동성 지수도 높았고 왔다 갔다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 변동성을 활용한 수익을 내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한 달 내용의 복귀를 통해서 꼭 10월에는 목표한 수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밤사이에 나스닥은 막판에 말아올리면서 764 자리를 지지하고 지키며 마감했습니다. 네, 피보나치 764 미국이 영향을 받는 이 76.4자리를 결국에는 지지했죠. 막 흔들다가 끌어올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언급을 드릴 거고요. 먼저 우리장 9월 30일 개장 전 체크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개인이 콜옵션에 하루 종일 집중한 날이었죠. 막판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결제 기준으로는 5만 6천 계약대 콜옵션 매수로 마감이 됐고요. 풋옵션은 뭐 거의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방 원웨이 장세의 수급이었고요. 그걸 판단을 오전에 끝내서 거기에 맞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개인 콜옵션이 이렇게 집중되는데 그래도 반등할 거야, 매수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대중 개미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월요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반복해서 그 다음에 파생 교육반 정연반에서도 언급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전에 파악한 이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이제 고집 이게 그거 그냥 이런 수급을 보고도 그래도 올라갈 거야는 진짜 고집일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그리고 그 대응하는 게 익숙해야 이런 어려운 시장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복귀해 보시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발표, 그다음 차이신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조업 PMI는 49.8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5개월째 경기 위축 국면에 있고요. 이제 50 언더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PMI는 50.3으로 작년 10월 이후 가장 낮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파월 보우먼 라가르드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파월의장 이 새벽에 이제 연설했죠. 3시 정도에 그때 이제 급락했다가 급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닉스가 신규 상장했었고요. 로봇과 자동화 물류 섹터고 이제 공모가는 4만 원인데 15% 상승 마감을 했고요. 네이버는 연말까지 4천억 규모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결정했고요. 장 초반에는 4%대까지 상승했지만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양은 대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 4,500억을 결정했고요. 최근에 이제 선물부터 좀 미리 많이 빠져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터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였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현물 7.4%, 선물 3%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 종합지수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정말 깜짝 요즘 계속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에는 그게 가장 심했는데 뭐 8.78까지 올라간 다음에 종가로는 8%까지 폭등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니케이는 4.8% 폭락이 나왔죠. 니케이 차트는 지금 764 자리에 걸렸어요. 이 자리를 돌파했나? 미국은 이 자리를 돌파해서 지지를 받은 거고 일본은 저기서 막힌 겁니다. 764 자리에서. 그래서 상대적인 강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니케이 선물은 금요일에 4.7% 빠진 뒤에 월요일 장중에 이제 선물은 반등했지만 현물은 금요일에 빠진 만큼 선물이 빠진 만큼 4.8%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현재는 이제 10월 1일 오전 10시 16분인데 현 시간에는 이제 일본 증시는 1%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 얘기부터 좀 볼게요. 파월은 연준은 미리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에 따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고용시장은 견고하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이 더 이상 냉각될 필요는 없다.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남은 FMC에서는 두 차례 모두 25bp의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이제 11월에 FMC에서 50bp의 비컷 확률이 35.4%로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50%가 넘었었는데요. 자,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으로 16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10월 1일에서 10월 7일 사이에 이제 국경절 연휴 있는데 연휴를 앞두고 먼저 사들이기 위해 매수 수요가 몰린 모습으로 보이고요. 9월 누적 상해종합지수는 17.39% 상승을 보였습니다. 중국 본토 거래대금은 2.59조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요. 4거래일 동안 연속 1조 위안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경절 장기 휴장을 앞두고 거래량이 대거 유입한 모습이고 기관, 개인 매수 우위로 잡히고 있습니다. 즉 매수 보고서를 며칠 전에 냈던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외국 기관은 오히려 매도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유도시켜 놓고 약간 이제 급등하니까 좀 팔지 않았나 이런 모습이 이렇게 추정되고요. 현재 중국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20년 12월에서 21년 1월에 나타났던 동학개미 운동 때처럼 신규 주식 계좌 개설과 신용거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온라인 계좌 개설은 약 15에서 20%가 증가하는 등 증시에 올라타려는 수요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장은 너무나 과격한 급등에 따른 거래 몰림 현상, 거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장 초반에 시스템 마비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 시스템이 정상화된 뒤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세에 올라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털 사이트에 나타난 이 번역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요, 장 초반에 너무 이제 크게 급등했을 때, 폭등했을 때, 여기는 이제 번역 내용으로는 이제 번역체로는 슈퍼카드기라고 하는데요. 뭐 컴퓨터마저 멈췄다, 슈퍼카드기 컴퓨터마저 멈췄다, 너무 심해서 트레이딩 페이지도 열리지 않고 카드 주문도 안 되네요. 근데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거래가 재개됐으니 뭐 내리막길도 시작됐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지금 막 시스템 마비가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장 초반에 이런 렉은 겪어본 적도 없고 전혀 운영이 안 되네요. 그죠? 이 네트워크 카드로 인해 직접적으로 1%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시스템 마비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메시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러다가 이제 시스템이 재정비된 다음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매수세에 올라타려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중국장 현지 반응은 아침에는 시스템 마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후에는 상승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상승세에 올라타면서 상승을 염원하는,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보시면 야채 파는 사람들이 다 주식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보고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4년 전 동학개미 운동 시절에 이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삼성전자에 9만 원에 올라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과 그런 분위기 자체는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서 이제 크게 올라온 시점이고 위치는 좀 다르죠. 이미 우리의 동학개미 운동은 20년 장세가 모두 끝난 1년 정도 가까이 이제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뭐 그런 상태였고, 중국 당국은 GDP 목표치를 이제 5%대를 이루고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한편 로이터는 전문가들은 중국은 부양책과 2조 위안, 약 372조 원 규모의 새로운 재정 패키지가 성장률 5% 전후의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전히 약한 수요와 점점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는 세계 무역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반응과 그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일본은 전일 이시바 시게루 당선의 영향으로 선물은 4.7%까지 내려갔었고 현물은 이제 4.8%까지 하락 확장되며 마감했는데 이제 우리는 일본장에 조금 영향을 더 많이 미쳤죠. 중국과는 디커플링, 일본과는 커플링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장에 좀 하루 종일 내려갔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이제 144엔도 돌파했고요. 엔 선물은 923.3원으로 종료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폭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한 중심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9월 들어 매도 세팅이 조금 약해진 상태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학개미는 9월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 빅테크 주식을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로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9월은 하락한다라는 각종 언론의 공포 프레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또 추정되기도 합니다. 하도 이제 9월 달에 하락한다고 하니까 9월에 그냥 팔아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미국 주식에 이탈이 나타났고요. 쌓인 것과 대비하면 아직 멀었죠. 그냥 순매도로 끝난 한 달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는 떠넘길 주체가 개인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크게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서학개미지만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9월장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9월에 초반에는 좀 이제 전약 후강으로 이제 끝나는 모습이었죠. 10월 달에 이 흐름이 유지될지 아니면 다시 원래 1월에서부터 8월에 사던 것처럼 서학개미가 9월에 괜찮았네 10월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올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리스크 요인이 다시 또 정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늪에 빠진 삼성전자, 제가 지난주 영상이었나요? 이제 최근 영상 중에 리뷰 영상 제목이 이제 늪에 빠진 삼성전자 빠져나오기가 쉽게 헤어나오기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을 공부하셨으면은 현재 삼성전자가 어떤 상황인지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을 거고요. 사실 그때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7월 달부터 계속 메시지를 드렸었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월요일에도 1100만 주 이상 대량 매도가 외국인으로부터 나타났고 그 전조 증상은 7월 초에 있었다라는 거 우리 같이 파악했었죠. 7월 초에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7월 초에 전조 증상이 있었던 거, 슈퍼개미의 선물 대량 매수 진입이 여기서 일어났었고요. 이 부분에서 일어나서 슈퍼개미가 처음에 손실을 보다가 수익 전환이 순간적으로 됐었는데 85,000원 정도였거든요, 평단이. 수익 전환이 순간 됐었는데 익절하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폭락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롤오버 됐던 물량까지도 롤오버 기준으로 회복이 나왔었는데, 단가 회복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청산하지 않고 계속 롤오버를 이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슈퍼개미는 삼성전자를 주식 선물을 대량 5천억 이상 6천억 이상 매수한 뒤에 단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이 없습니다. 약간의 수익 구간을 한 번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조 증상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69,000원을 지지하지 못했을 때 제가 많은 고민을 했다. 이제 방송에서도 한동안 제가 생각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거 69,000원 지지하지 못하면 이거 공간 열리는 건데, 그래서 그때 강조를 드렸었죠. 이거 69,000원 공간 열린다. 코스닥도 그때 공간 열렸던 것처럼, 자, 여기 코스닥도 제가 거기 지지 못하면은 공간 열리는데 라고 말씀드렸던 그 라인들이 여기였잖아요. 그 라인이 여기였죠. 여기 지지 못하면 공간 열리는 건데 어디까지 열려요? 여기 열리는 건데, 이 자리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여기 열리는 건데, 여기 지지 못하고 내려올 때 여기 열리는 건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열렸잖아요. 삼성전자도 열렸죠. 이미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투심은 꺾인 거예요. 그래서 매도세가 더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의 에너지와 파워를 파악하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여기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어차피 내용은 돈이 곧 정보력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어차피 내용을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알고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팅 값에 집중을 하자, 이게
저의 관점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에너지, 돈이 흐르는 에너지, 세팅돼 놓고 흐르는 에너지들을 파악했으면 그냥 설마 여기까지 가겠어? 이런 것보다는 좀 조심하는 모습, 혹은 배팅을 하는 모습도 약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69,000원 지지를 실패한 다음에 하방 공간이 열릴 가능성 언급드렸고, 이후에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61,500원 최저가로 종료를 했죠. 그때까지 외국인은 백어데이션을 활용한 현물 매도에만 집중했습니다. 선현물이 뒤집힌 상태에서 백어데이션 상태를 유지하면서 현물 매도할 때 이득이 되었고요. 외국인들은 당연히 현물 매도에 집중했고, 보유 비중은 56%대에서 53.7%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있는 폭이 장기적으로 49%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에 완전한 정상 구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저점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슈퍼개미의 매수 미결 잔량이 해결되는 등 최소한 선물에서 정상 수급을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장중 체크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볼게요. 외국인은 선물 차트 해놓고 자, 외국인은 선물에서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를 보였고요. 장 초반에는 환매수 우위였지만 실질적인 힘은 신규 매도의 체결 강도가 강했고, 10시 10분 이후 매도 전환까지 되면서 신규 매도세가 지배적인 상태였습니다. 종가로는 이제 매도가 축소되었고요. 다만 월물 옵션에서는 시간 대비 비교적 개인 콜옵션이 외국인 쪽으로 청산이 잘 되고 있는 편이긴 했습니다. 종가로는 개인 콜 90억 매도였고요. 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하방 수급이었어요. 요거를 제외하고는. 근데 90억 매도해봐야 지난 그 매수가 300억대를 훌쩍 넘겼었죠. 그래서 한참 남았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위클리 옵션 만기 월요일이요. 월요일에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개인이 콜 쪽으로 쏠리면서 방향성에 힘을 주는데 일본발 불안한 장세에서 오늘 이제 화요일에 휴장인 영향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선제적인 반응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변동성 지수는 이제 9시 7분 이후 고가 이후 장중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월물 외가 풋옵션 베팅자들이 월요일에 풋옵션 가격이 올라올 때 욕심을 줄이면서 청산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2시 이후에 다시 말아올리고 꼬리 달면서 25.44로 높은 수준의 마감을 보였습니다. 여기 지금 내려오다가 여기서 원래는 이제 하락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사전에 먼저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청산 반응이 좀 나오면서 내려왔다. 옵션의 청산 반응 이 나오면서 내려갔다. 근데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변동성 지수는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셔야 되고요. 변동성 지수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 직전 영상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전 영상은 변동성 지수가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9시 45분이었나요? 9시 45분이었나? 위클리 옵션에서 9시 45분 정도에 거래가 갑자기 발생하면서 개인 슈퍼개미 중심으로 개인 콜옵션이 순간적으로 매도량을 키운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월요일 위클리 옵션 자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지금 HTS 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생반 정혜원방에 올려드린 그 차트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건데요. 자, 가져와서 볼게요. 자, 요건데 콜옵션 월물 제가 착각했네요. 이제 그 콜옵션 자료가 남아 있죠. 그렇죠. 위클리 옵션이 아니라 월물이니까. 네. 월물 옵션 자료가 있는데 일단 요거로 볼게요. 네. 콜옵션 360에서 거래가 갑자기 9시 45분경에 상당히 크게 출현했습니다. 요게 어떤 자리였냐면요. 콜옵션 360과 362.5 정도를 중심으로 대량 콜옵션, 개인의 콜옵션 매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가 평단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평단을 위협하면서 대량 매도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 매도하던 거는 익절이고 이 뒤에는 손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9시 45분 이후에 손절이 진행된 겁니다. 손절이 진행됐으나 아직도 팔아야 될 물량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 상태. 토탈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든 것 같거든요, 물량이. 그래서 아직도 팔아야 될 물량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손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이 끝날 때까지는 하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절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손절을 다 시키게 만들겠죠. 웬만하면 포기하게 만들겠죠. 항복하게 만들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평단가 위에서 반응과 아래에서 반응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손절을 시작한 것과 끝난 것도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정혜원 교육반에 한번 안내를 그 시간에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파생반에서 이어서 이제 저항대 근접해서 출발을 하면서 하락했었는데 이제 제가 아침에 좀 아쉬웠던 거 이제 8시 41분 정도에 항상 지지와 저항 라인을 말씀드리고 지지가 이탈되고 어떻게 대응할지 뭐 저항이 돌파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제 적어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8시 40분쯤에 359.2로 이제 저항대를 한번 썼다가 갑자기 이제 그 예상 체결이 조금 이제 튀길래 옵션도 좀 움직임이 좀 튀길래 359.5 대로 조금 올렸어요. 약간 좀 몇 틱을 올렸는데 안 올리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하는 좀 아쉬운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근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막혔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지지 라인을 다 이탈했습니다. 지지를 받는 움직임은 순간 있었는데 하도 원웨이 장세기 때문에 원웨이 장세는 결국에는 지지라인 뚫고 내려갈 확률이 높겠죠. 그게 원웨이니까. 지지라인을 뚫고 지지라인이 뚫리면 어떻게 돼요? 지지가 뚫리면 저항 역할을 일단은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요 라인이었죠. 여기 라인이었습니다. 이게 353인데 353 라인. 그리고 장중에 변화한 라인들. 장중에 그어둔 라인들이에요. 장중에 변화에 대응한 라인들에 걸립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이제 오전에 드렸던 건데 오전에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렸었죠. 정혜원방에 보시면 요게 10시 20분 정도예요. 여기죠, 여기. 저렇게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요때입니다. 자, 여기죠, 여기. 여기네요, 여기. 요 부근. 여기 부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차 지지가 뚫린 해당 자리는 저항 역할을 하고 이후 돌파 안착이 나와야지만 반전이 나올 수 있다. 반전이 안 나온다면 뭐예요? 원웨이성 하락이다. 올라갔다가 반복하면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일봉 추세대 라인으로 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리 여기죠, 여기. 요 라인을 돌파해서 안착하지 못하면 하방이다. 하방 에너지가 계속된다라고 오늘 그날 하루 종일 강조를 드렸었죠.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파악, 힘의 에너지 파악. 어떻게 돼요? 일봉의 최소한 어디요? 추세대 라인으로 향할 가능성. 근데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더 이탈했죠. 원웨이가 지속되니까 살짝 지지는 받았다 막판에 더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날은 월요일은 상승을 보는 게 아니라 원웨이성 수급이 바뀔 때까지는 하방에서 어떻게든 공략을 해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웨이 수급을 보신 분들이 수익도 수익 보셨다고도 보내주셨고 하셨죠. 어쨌든 뭐 그런 상황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고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53자리가 다시 저항대로 바뀌었고요. 하방 원웨이 에너지가 지속되는 것을 반복 강조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내용 간단히 볼게요.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는 80% 확률로 코스피 200을 체크하는데 아래를 거의 닿질 않았습니다. 11시 13분 기준으로 357.5 위로만 닫혀 있고요. 1시 50분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352.5 위로만 닫혀 있고 아래는 전부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래의 문이 모두 열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려갈 확률, 굳이 움직인다면 하락 확률이 높겠죠. 위클리 옵션 종가 결제 싸움입니다. 등가 347.5에서 들어갔고 코스피 200은 346.59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344.76으로 좀 떨어져서 끝났는데요. 위클리 옵션 콜옵션들은 등가 부근 다 0이 됐고 그 다음에 풋옵션은 347.5 위클리 풋이 1.76으로 진입해서 2.74로 끝이 났습니다.
이거 금융투자 쪽이 공략을 했던 곳이고요. 그다음 위클리 345풋은 0.19로 진입해서 0.24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잭팟이 났던 것은 이제 위클리 풋 350이었는데요. 최저 대비 결제 기준 최대 약 44배가 탄생했습니다. 0.12에서 5.24로 결제되는 대박 옵션이 되었죠. 위클리 옵션 결과 추정은 이제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은 56억 손실 본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은 25억 손실 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가 그걸 다 가져가면서 76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25.44, 옵션의 등합은 11.09로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투신이 금요일 종가에 신규로 3천억을 매도했고 오늘도 종가 매도가 더 종가 매도로 이제 늘릴 확률이 높았는데 비슷하게 했어요. 비슷하게 종가에 선물 매도를 했고요. 한 3,200억 정도를 늘리면서 오늘 월요일에 이제 토탈 2,840억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금요일과 월요일에 누적해서 신규 매도 6천억을 이제 돌파했다라는 거죠. 외국인은 선물을 3시 이후부터 환매수를 대폭 늘리면서 월요일에 대량 매도분을 대부분 커버하면서 끝납니다. 여기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신규 매도는 대체로 그대로 있었고요. 기존 매도에 대한 환매수가 증가했습니다. 금융투자는 3시 이후부터 환매도를 늘리면서 월요일 대량 매수를 거의 반납하면서 마감했고요. 신규 매수는 대체로 그대로 있고 기존 매수에 대한 환매도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합하자면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마지막에 여기 선물 미결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선물 미결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외국인은 환매수로서, 환은 미결을 줄어드는 방향이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환매도로서 미결을 줄였고요. 미결을 늘린 쪽은 어디예요? 투신이 신규 매도를 통해서 미결을 늘려서 그 합쳐보니 이들이 좀 더 많아서 막판에 미결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종가에 선물 미결은 투신이 늘렸고 외국인과 금투가 줄인 것으로 추정되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는 7,300억대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1,100만 주 매도한 것과 연관이 있겠죠. 그 다음 외국인은 코스피를 1조 원이나 매도했으니까요.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매도를 한 5천억 정도 했는데 신규 월물 초반에 매집했던 물량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 환율이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중에 후퇴했다가 갑자기 급터닝하지 않을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더 싸게 달러 선물을 매집하기 위해서 매집했던 것들을 풀어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화요일 오전장은 현재 일본은 어제의 폭락에 이어 추가 하락하지 않고 오늘 1%대 반등을 보이는 중이고요. 폭등한 중국은 화요일에서부터 금요일이 아니라 다음 10월 7일까지 휴장입니다. 10월 7일까지 휴장을 하고요. 네, 이렇게 오늘 그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리뷰를 마쳤습니다. 하루 쉬는 동안에 복귀 좀 해보시고요. 푹 쉬시고 저는 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 계시면 댓글에 있는 내용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해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